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UV 측정을 처음 배울 때 강조해서 설명드는 이슈. 측정은 흡강도 0.1에서 1.0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질문은 사실 한 시청자분이 댓글로 물어보셨다가 댓글을 삭제하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질문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서 답변 드립니다. 되도록 흑강도 1 이하로 찍으라는 말은 쉽지만 사실 이론적인 배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기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시료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분들이 흑강도가 1 이하가 되도록 측정하란 말을 할 때 보통 흑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같이 말해주는데요. 이는 사실 그래서 농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흡강도는 측정값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고 비어-람베르트 법칙에 따라 농도 혹은 모유당 감색계수와 함께할 때만 물리 혹은 화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 중요한 건 위 공식을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다른 표현으론 농도와 흡강도가 선형의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도와 흡강도의 선형성, 리니얼리티가 중요하고 이는 농도와 흡강도의 선형성이 있어야 흡강도로부터 농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흡강도가 높으면 농도, 흡강도의 선형성이 나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는 흡강도의 정의와 기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흡강도란 정의에 따라 투과율의 음의 상형 로그를 취한 형태이고 투과율은 투과강의 세기를 입사강의 세기로 나눈 값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 1000개의 광자가 시료에 입사되어 1000개가 투과되면 투과율은 1 혹은 100%, 흡강도는 마이너스 로그 1, 0, 0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위와 같이 계산되는데요. 흡강도가 2나 3이라면 1000개 중에 10개 혹은 1개만 투과된다는 의미죠. 사실 0.1 혹은 1% 매우 작은 값입니다. 또한 기기 내부에는 미광, 스트레이 라이트라고 하는 불순물 같은 빛이 같이 존재합니다. 미광은 주로 기기 외부의 틈에서 혹은 기기 내부의 산란 등으로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 기기 외부의 틈은 제가 설명했을 때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내부 산란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예를 들어 500나노미터 파장에서 아무런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 용매가 담긴 셀에 광자 1000개를 입사시키면 약 900개 정도의 광자만 투과할 수 있습니다. 흡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이는 기체가 고체로 이동할 때 계면 산란 같은 혹은 용매 내부의 산란 등 수많은 산란 손실들 때문인데요. 파장이 길면 용매 내부의 산란은 매우 작아질 수 있지만 매질의 변화에 따른 계면 산란은 줄이기가 힘듭니다. 즉 처음에 기체 상태의 매질에서 고체 상태로, 고체에서 다시 액체 상태, 다시 고체, 기체, 이러한 서로 다른 매질 간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계면 산란들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무리 투명한 소재의 셀을 사용해도 투과율 90%가 한계인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렇게 산란된 빛이 기기 내부에서 미광으로 검출기에서 측정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살펴본 흑강도에 위와 같은 영향을 줍니다. 자세히 보면 투과광의 세기가 큰 경우에는
그 영향이 작으나 투과강의 세기가 작을 경우에는 그 영향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과강의 세기가 작은 경우는 흡강도가 높을 때죠. 그러니 입서강 대비 미강의 세기에 따른 이론 그리고 실제 흡강도는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미광이 없다면 실제 측정되는 값과 이론적 계산값의 차이가 없으며 미광이 입서강 대기 0.1% 정도 존재한다면 흡강도 3으로 1%는 흡강도 2로 미광 10%는 흡강도 1로 각각 수렴하는 듯한 개형을 보입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위의 개형을 설명드리면 0.1% 미광이 있는 조건은 입서강 세기의 0.1% 즉 1이고요. 입서강과 투광의 세기에 언제나 더하기 1의 값이 있으므로 계산값이 위와 같으며 투광의 세기가 0이 되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흡강도가 3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광이 1%라면 흡강도 2에 수렴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므로 위와 같은 각 미광의 세기에 따른 개형을 가진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미광이 입서강 세기의 10, 1, 0.1%일 때 각각 흡광도 1, 2, 3에 수렴하는 형태죠. 그럼 위와 같은 개형을 실제 스펙트럼에도 적용해 보면 미광 0.1% 조건에서 이론적으로 위와 같은 피크가 있다면 실제 측정되는 값은 이렇게 왜곡됩니다. 보통 끝이 뭉툭해지는 형태로 나타나죠. 미광이 좀 더 세져서 1%라면 위와 같이 측정되고요. 이러면 더 이상 흡강도를 통해서 정확한 농도를 계산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기기에는 몇 가지 조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기기 유격을 최소화하고 내부 벽면에 검은색 도료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완벽하진 못하고요. 특히 HPLC에 달린 UV 검출기처럼 시료가 연속적으로 주입되는 관이 있는 경우 관을 통해서 일부 빛이 유입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램프의 방열 문제 때문에 기기를 완벽하게 밀폐시키기 힘들거든요. 때문에 광원부, 검출부를 분리시키는 구조가 채택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제조사별의 기기 구조 특성까지 나오지만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기의 스펙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의 기기라면 흡강도 3 또는 4 정도까지 큰 문제 없이 선형성이 보장됩니다. 그러면 고흡강도 영역의 왜곡이 매우 작아지죠. 다만 흡강도 3 그리고 4에서도 선형성이 보장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램프의 교체와 같은 유지 보수가 잘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처음 식으로 돌아가서 보면 입서강의 세기가 핵심입니다. 같은 크기 미광이 있더라도 입서강의 세기가 커지면 미광이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거든요. 고출력의 램프가 비싸도 선호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다만 램프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출력은 낮아집니다. 보통 고출력이면 반감기도 짧고 고출력의 반감기도 길면 가격이 비싸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데이터의 값을 확인해 주시고 일일 평균 사용시간을 고려한 교체 주기를 정해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혹 낮은 흡강도만 주로 측정하면 교체 주기를 길게 늘리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 낮은 흡강도 영역은 미광에 의해서 낮은 매우 작은 영향만 받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높은 흡강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0.1 이하 흡강도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온도에 따른 노이즈가 존재합니다. 존슨 나이키스 노이즈 혹은 간단히 썰머 노이즈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스피커의 볼륨을 키웠을 때 발생하는 노이즈입니다. 이론적인 내용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그와 같은 열에 의해 발생하는 피하기 힘든 노이즈입니다. 물론 레이저를 쓰는 라만 분광기의 검출기나 혹은 크라이어 프로브가 달린 NMR처럼 검출기에 냉각 장치를 달아서 이를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 비쌉니다. 그러니 일반 UV 분광기에는 열 노이즈가 있고 언제나 이 열 노이즈를 감안해야 됩니다. 다만 입사광, 투과광이 유발하는 검출기의 전자 신호에 비하면 이런 열 노이즈는 매우 작은 값입니다. 보통 수십만 원대 PMD 검출기가 장착된 UV 분광기라면 흑강도 플러스 마이너스 0.001 정도의 영향만 주었던 것 같네요. 다만 이때도 광원의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열 노이즈는 일정하지만 광원의 세기가 약해지면 데이터상의 노이즈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흡강도 0.1 아니 0.01까지는 어떤 기기로 측정해도 믿을 만한 값으로 흡강도 0.001 혹은 0.0001은 비싼 기기로 램프가 잘 안정화되었을 때 측정하면 믿을 만한 값으로 생각하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광학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슬릭과 같은 이런 내용은 사실 사용자가 다루기 힘든 영역이니 기기에 되도록 충격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만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흡강도 0.1에서 1.0 영역에서 측정하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농도와 흡강도 간의 선형성 그리고 램프의 수명이란 키워드로 정리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흡강도 0.1 그리고 1.0과 관련된 시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